튜링 1912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앨런 튜링이 20세기 전반기에 이룬 업적은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국가적으로 비밀이었거나 시대를 너무 앞서간 탓이었다. 1935년 20대 초반의 나이에 케임브리지대 펠로 연구원이 된 튜링은 이듬해 발표한 논문에서 현대 컴퓨터의 기원이 되는 튜링 기계라는 개념을 곧 제안하였다. 당시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 중에서도 극소수였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 군인 암호인 애니그마를 깨는 데 큰 공헌을 한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로 콜로서스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쟁 중의 모든 활동은 30여 년간 비밀에 붙여져야 했다. 가장 유명한 튜링의 업적이라면 인공지능의 개념과 구현할 방법을 확립한 논문 계산기계와 지능이 손꼽힌다. 이 논문에서 그는 튜링 테스트와 머신러닝이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후대 컴퓨터 공학은 이를 토대로 오늘날의 인공지능의 상당한 현실화에 이르렀다. 튜링은 이 논문에서 20세기 말이면 인공지능이라는 생각이 보편성을 얻으리라고 내다보았다. 1954년 6월 7일 튜링은 시아나물 중독으로 사망했다. 자살로 알려져 있다. 당시 그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사법적 처벌을 받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앨런 튜링은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의 아버지이자 전쟁 영웅으로서 광범위하고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다. 튜링은 그의 어깨 위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탄 거인이었다. 2019년 7월 영국 중앙은행은 50파운드 신권 지폐의 인물이 앨런 튜링임을 알리며 이같이 발표했다. 과학적 발견이 확대되면서 튜링의 업적은 계속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 일례로 그의 생물학 연구인 형태 발생 이론은 2000년대 들어 하나 둘 입증되고 있다. 거인의 어깨는 더 넓어질 것이다. 생각의 전체 과정은 여전히 우리에게 매우 신비롭지만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려는 시도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앨런 튜링은 1912년 6월 23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1912년이면 한국사에서는 일제강점기 초기에 해당하며 앨런 튜링이 주로 활약한 시기가 193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초반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의 활동 시기는 대체로 중일전쟁, 2차 세계대전 광복과 시대를 같이 한다. 그런 만큼 모든 것이 급변하게 변화하고 모든 일이 격렬하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앨런 튜링의 출신 배경과 학창 시절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격렬한 시대적 분위기와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지는 않다. 튜링은 막대한 부를 소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귀족에 가까운 가문에서 이남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그 부모는 인도의 영국 점령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런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튜링은 지적인 재능을 드러냈다고 하며 대부분의 학과 공부에서 좋은 실력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특히 수학 과목에서는 상급 과정에 해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어린 나이에 도전하는 것을 즐길 정도로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다. 레이먼드 플로워드 교수는 강연 튜링과 폰 누이만에서 튜링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면서 그가 16세 때 당시 최신 과학 이론으로 화제이던 상대성 이론에 깊은 관심을 갖기도 했다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다. 튜링은 이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상대성 이론의 정수를 설명해주기 위해 다양한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튜링은 체육 활동이나 스포츠에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다. 학창 시절 튜링은 자전거 타기에 빠지기도 했고 대학 시절 이후로는 장거리 달리기에 매달리기도 했다. 앤드루 호지스의 전기 앨런 튜링의 이미테이션 게임에 따르면 튜링의 마라톤 실력은 전문가 수준이어서 나중에는 영국 올림픽 대표 선수들의 필적하며 주요 대회에 출전할 정도였다고 한다. 한국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인 송기정 선수는 1912년생으로 앨런 튜링과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만약 튜링이 수학과 과학의 길을 걷지 않고 스포츠에 더 열중했다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송기정 선수와 앨런 튜링이 만났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튜링이 본격적으로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은 대학 입학 이후인 1930년대의 일이다. 튜링은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에 입학하며
수학을 공부했으며 대학에서 최신의 다양한 수학 이론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튜링은 최고 수준의 수학 실력을 교수들에게 보여주며 주변을 감탄하게 했고 20대 초반인 1935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펠로 연구원이 되어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역대 케임브리지 대학의 펠로 연구원들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어린 나이에 자격을 얻은 사례였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 베를린 올림픽이 열리던 해인 1936년 튜링은 드디어 계산 가능한 수에 관하여 결정 문제에 대한 활용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을 쓰게 된다. 당시 수학계에서는 수학 자체가 얼마나 믿음직하고 확고한 체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토론과 연구가 인기가 많았던 것 같다. 흔히 1 플러스 1은 2라는 것과 같은 수학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가장 확고한 사실일 것이라고들 믿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말로 1 플러스 1이 2가 사실이라는 믿음에서 어떠한 흠결도 찾을 수 없는 것인지, 그렇게 믿을 만하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당시에는 중요한 주제였던 것이다. 튜링이 논문에서 다루었던 정지 문제는 그러한 수학의 확실함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 중에서도 어떤 계산식을 정해진 방식대로 풀어나갈 때 계속 풀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계산이 완료되고 답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미리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었다. 논문을 통해 튜링은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결론 그 자체 이상으로 튜링이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각한 튜링 기계라는 생각이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만약 누가 앨런 튜링의 가장 중요한 업적을 단 하나만 꼽으라면 나는 바로 이 튜링 기계와 그에 관한 여러 생각을 사람들 사이에 유행시켰다는 점을 꼽겠다. 튜링은 기록에 쓰여 있는 숫자를 읽어드리고 그 숫자에 대한 어떤 간단한 규칙에 따라 그 다음 글자를 읽거나 그 전 글자를 읽거나 무슨 숫자를 쓰는 작업을 하는 정도의 단순한 기계를 떠올려 보자고 가정했다.